콜버그는 인간의 도덕성이 6단계를 거쳐 발전한다고 정의했습니다. 3단계가 끝나야 비로소 아동기적 수준을 벗어납니다. 도덕과 법이 같은 개념으로 머릿속에 들어앉아요. 그게 이제 4단계고 어느 한 사회가 제대로 되려면 최소한 4단계 의식이 국민 대다수 속에 있어야 법은 무조건 다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니라 법도 이 자연의 법칙에 맞아야 된다. 그 양심범 같은 식의 사고를 할 수 있는 단계가 되면 국민의 수준이 한결 높아지는 거죠. 아이들의 도덕성은 앞서 본 대로 정서적 측면과 인지적 측면은 물론 최초로 행동적 측면까지 연결돼 측정됐습니다. 우리는 한 발 더 나아가 여기에 미래 인생관 하나를 더 추가해 보았습니다. 사실 도덕적 행동 실험에서 우리에겐 아이들이 위반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가 그리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다만 규범을 준수한 아이들의 내면의 힘이 궁금했습니다. 다른 아이들과 다른 그들의 강점은 무엇일까요? 문항은 모두 280문항. 도덕성이 높은 아이와 평균 아이들은 인생관에서 어떤 차이를 보이게 될까요? 아이들은 이제 숫자판으로 자신의 인생관을 표현합니다. 자신들이 직접 체크한 숫자들입니다. 반대로 도덕지수가 높았던 빨강들의 선택은 좀 다르지요? 지능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파랑들은 좀 중립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군요. 하지만 빨강들은 확실히 지능은 변한다고 믿는 쪽으로 더 많이 가 있습니다. 삶을 대하는 태도는 어떤가요? 이 문제에서 파랑들은 유독 더 낮은 수치를 선택합니다. 그만큼 낙관적인 인생관을 가졌다는 뜻입니다. 이번에도 파랑들은 낮은 숫자를 드는군요. 누구에게나 좌절은 옵니다. 나아질 거라는 기대감이 높을 때 좌절을 극복하는 힘 또한 높겠지요. 나는 할 수 있다는 생각, 그것을 가진 사람과 가지지 않은 사람의 인생은 다릅니다. 인생의 주인은 나. 남들이 포기해도 자신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 인생은 그때 발전합니다. 좌절 시에도 우리가 진정으로 그 실패함과 좌절함을 넘어설 수 있는 그런 아이가 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저희 조사 연구에 의하면은 도덕성이 낮은 아이들 특성 중에 하나가 좌절이나 실패 때 극복하지 못합니다. 나는 못할 거야. 그것은 편견이고 고정관념입니다. 처음부터 그런 편견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이 간단한 테스트로 나이에 따른 편견과 고정관념의 정도를 비교해 볼까요? 도둑이 들었어요. 네. 이 중에 누가 도둑일까? 1번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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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람. 이 중에 누가 도둑일까요? 2번. 어린아이들은 도둑에 대한 편견이 한결 적다는 뜻이겠죠. 2번 같아요. 2번. 공주님이 살아요. 자, 공주님이 이 중에 누구일까? 1번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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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중에 공주님은 누구일까요? 2번. 이번에도 다르죠. 2번. 나이가 어릴수록 1번. 한결 더 유연한 사고를 2번. 하고 있습니다. 2번이요.
어느 집에 사는 사람이 더 행복할까요? 2번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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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사람 중에 네. 누가 박사일 것 같아요? 1번이요. 영화에서 보면 다 늙으시고 안경을 쓰고 계셔서요. 도대체 언제부터 이런 편견이 생겨난 걸까요? 아이들의 편견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와인잔을 가득 채우는 모습을 카메라로 찍은 다음 그것을 아이들에게 보여줘 봤습니다. 아이들은 TV에 대해 어른들과 다른 태도를 갖고 있다는 걸 곧 볼 수 있습니다. 자, 동건아, 이 네모 상자를 이렇게 확 엎으면은 주스가 어떻게 될 것 같아? 엎어져. 어떻게 된다고? 엎어져. 엎어져요? 쏟아져요. 흘려요. 흘려요. 아이들은 TV 안에 잔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TV를 기울이면 와인도 쏟아질 거라고 믿습니다. 보이는 것을 그대로 믿어버리는 겁니다. 텔레비전에서 보이는 모든 게 아이들에게는 진실이 됩니다. 믿을 수 없다면 다음의 실험을 보시죠. 아이들을 세 그룹으로 나눈 뒤 첫 번째 그룹에게는 인형을 공격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그룹에게는 인형을 사랑하고 보살피는 온화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세 번째 그룹은 인형에게는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는 무관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잠시 후 첫 번째 공격 모델을 본 아이들을 똑같은 방에 들여놓자 아이들은 들어오자마자 아까 본 그대로의 모습을 모방합니다. 거기랑 똑같다. 두 번째 친절 모델을 본 아이들입니다. 아이들은 옆에 칼이 있어도 그것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정확히 자신이 본 행동을 그대로 따라합니다. 세 번째 그룹 역시 자신이 본 대로 합니다. 매체의 영향이 이렇게 엄청났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아이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도덕성에 관한 한 아이와 어른의 차이는 종이 한 장보다 얇습니다. 9장이 아니고 10장이에요. 멀다면 그냥 갈 것 같고요. 가깝다면 아니 가까워도 안 갈 것 같아요. 도덕성이 별로 안 좋네요. 네, 갔습니다. 돌려줍니다. 예. 15만 원일까요? 맞으시죠? 예. 그거 돌려줘야죠. 사장님 15만 원이면 맞으시죠? 네, 진짜 맞으시네요. 여기 사인 좀 부탁드릴게요. 거기서 알았으면 바로 줄 것 같은데요. 15만 원. 감사합니다. 맞으시죠? 네. 제가 원래 그런 거 거슬러 받았을 때 그냥 바로 주거든요. 네, 여기 있습니다. 15만 원이고요. 네. 네, 맞으시죠? 네. 네, 맞지. 상황이 바뀌는 것인가요? 뛰어가서 줘야죠. 그 금액 드렸죠? 아, 네. 네, 여기 15만 원이고요. 감사합니다. 맞죠? 감사합니다.
인간의 도덕성은 과연 뭘까요? 왜 마음과 행동은 일치하지 않는 걸까요? 도덕지수가 높게 나왔던 빨강 아이들을 기억하시죠? 그 중에 한 명입니다. 왜 그렇지 않겠습니까? 경쟁 속에 있을 때 인간은 얼마든지 달라집니다. 아이라면 선물에 덫에 걸리는 것은 지극히 평범한 일이지요. 익명성, 경쟁, 시간의 촉박함이 아이를 더 강하게 지배합니다. 어른은 다를까요? 웬걸요. 어른은 보통 그런 상황에 처하면 상황 논리로 자신을 합리화까지 합니다. 그것에 이제 위배되지 않는 게 리포트를요, 친구가 해줬는데 교수님한테 칭찬받고 발표까지 하게 됐어요. 다음 주에요. 가만히 있을 것인가, 솔직히 말할 것인가. 얘기를 안 할 것 같습니다. 교수님한테 비밀로 하고. 결국은 교수님은 속이겠네요. 그렇죠. 어쩔 수가 없이. 전 당연히 발표를 해야죠. 발표는 해야 되겠죠? 교수님한테 솔직하게 말할 거예요. 못할 것 같아요. 가만히 있을 것 같아. 예. 이제 유두리 있게 이제 최대한 제가 잘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가 지금 어쩌면은 이게 옳은 거야, 이게 착한 거야 라는 그러한 생각만 가르치고 있고 정답만 제시하고 있는 것이지 실제로 남한테 보여줄 때와 그리고 안 볼 때와가 행동이 달라지는 그러한 거를 은근히 교육을 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가.